모자 쓰세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 아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이 지난주에 내가 다음 주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랑 술 한잔 한다. 와서 후토크를 풀겠다 이제 예고를 하셨는데 어제 만나신 거죠? 예, 만났어요. 근데 안호석 연대와 관련해가지고 안오석 화제가 됐었잖아요.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네, 3자 연대. 그 연대설이 진짜 맞는 건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진짜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런 거 이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 뭐 제가 만나자고 한 건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2시간 늦게 갔어요. 방송 때문에. 딱 갔더니 완전 술을 너무 많이 이분들이 드셔가지고 도저히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 서정욱 변호사님이랑 이준석 대표랑 어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난 사이. 그러니까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껄끄러우니까 술을 때려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 안 하고 서로의 눈을 보면서 갔더니 근데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서정욱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한테 저 국민의힘만 힘 합쳐가지고 경기도지사 나가라 그 얘기만 저 1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그 얘기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지사요? 경기도지사 나가야 된다. 경기도지사 나가야 된다. 막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너 헛소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호석 연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그냥 정신이 반짝 들어왔을 때 물어봤는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국민의힘과 합치겠다 뭐 그런 생각보다는 보수파의 개혁적인 세력을 좀 하나로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의 중심축이 안호석 요 세 사람이 한번 의기투합한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 지금 궁금증이 잠깐만요. 그러면 죄송한데 그러면 안철수 그다음에 오세훈 다 국민의힘 당적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입당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가치연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좀 당을 넘어선 그런 연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방법이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다음에 또 술 취해가지고 뭐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 사실 지역지들에서는 그 단체장 설문조사 돌린 다음에 지금 추석 전에 이제 일면으로 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중부일보 의뢰로 데일리 리서치가 경기도 거주 18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6.8%로 안철수 의원이 1위, 15.5%로 나경원 의원이 2위, 12.9%로 김은혜 의원이 3위입니다. 다른 후보님들은 이제 10% 이하여서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준석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서정욱 변호사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이준석 대표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저도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좀 생각이 있고 나갈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은 부산도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부산은 현직 시장이 있는데 경기도 뭐 분당 지금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지사를 함으로써 또 대권을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이준석 이 두 분이 상당히 긴밀하게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사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안철수 의원과의 교감하에 한 발언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이 굉장히 작은 정당이긴 하지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쳤다는 모양새가 되려면 수도권이나 어디 좀 의미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 1명 정도는 개혁신당이 돼야 되는데 개혁신당에서 광역단체장 이상급으로 출마할 체급의 정치인이 이준석 대표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당대당 뭐 연합, 연대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인물들 간의 그냥 연대고 친분관계다. 그러니까 당을 넘어선 또 다른 선택을 좀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방송에서는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둘 다 반한계다. 반한 연대 모임이 있었다. 김준호 씨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김준호 들어가야죠. 김준호 앵커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아니 이제 서정욱 변호사와 이준석 대표 사이의 접점은 그거 이상은 없을 거예요. 반환이라는 공통의 그렇죠. 키워드가 그 교집합 외에는 없죠. 있는 거고. 서정욱 변호사야 뭐 그 이전에는 이준석 대표도 많이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그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걸 거고 그래서 이게 동상이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안호석 연대라는 것도 아니 왜냐하면 서로 다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동상이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당도 다르고 그리고 현재 안철수 대표나 오세훈 시장도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뭐 아까 이제 가치연대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를테면 이 반탄 세력을 견제하고 윤호개인 세력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한계도 견제하는 공감대 속에 있는 사람들 정도가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도 잠재적 그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 거론될 만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공감대 같은 건데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번 시장으로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뭐 안철수 대표가 경지사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 뭐 이제 재편 국면에 들어갈 테니까 보수도 그때 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동상이몽에 가까워 보인다. 그 궁금한 건 서정욱 변호사가 반한인 거는 뭐 천하가 다 아는 일이고 이해도 되잖아요. 그분이야 뭐 윤호개인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치는데 이준석 그 대표가 반한인 이유는 뭐죠?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자리에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적대감이라든지 반감을 표시하진 않았고요. 거기서 그런 아우라가 풍겼다는 거겠죠. 거기서 누구나 눈치챌 수 있게. 서정욱 변호사가 뭐예요? 상당히 그러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방송에서도 많이 한동훈 대표 아니, 비판을 그거야 뭐 하잖아요. 서정욱 대표가 그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야.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흔들리면 되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아까 뭐 둘이서 같이 뭐 반한연대 얘기를 하길래 반한 연대 뭘까? 정도는 아니고 약간 좀 차기 지도자의 경쟁자 관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견제하는 느낌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아까 아까 제가 언급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고요. 김정혁 최고한테 제가 여러 번 이런 질문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성철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안호석이 힘을 합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리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 분 다 대선 주자급이다. 뭐 다 동의할 수 있죠. 여기서 유일하게 반탄,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하는 보수 개혁 후보는 대선 주자급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는데 왜 이 한동훈과 안호석은 이렇게 달리 가는가? 그래서 사실은 보수 유권자나 보수를 지지하는 시민분들은 이게 잘 이해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군가 하나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이준석 두 분은 뭐 그 안철수 그 의원의 사위가 그 이준석 대표하고 뭐 친구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둘이서 이제 좀 화해하는 무드가 됐는데 거기서 적극적인 것은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뭐 그 이전에는 뭐 그 과거에 무슨 여의도에서 똑똑똑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좀 한국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버릇없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되니까 그 안철수 후보 대표하고 손을 좀 잡아야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붙여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자기가 이제 뭐 이번에 그 대표 경선에 나가지 않았고 그다음부터 한 8월 26일 날 지났으니까 한 달 조금 더 됐죠. 뭐 그 이유니까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그 자기의 정치적인 일정을 만들어 나갈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연대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너무 서둘러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느끼고 이제 확인한 거는 오히려 이준석, 오세훈 이 두 분 사이에는 상당히 긴밀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좀 합의점이 좀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요? 뭐 예, 합의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대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는 물론 이제 40이 넘었지만 안철수, 오세훈 두 명의 정치인에 비해서는 세대 차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당장 경쟁이 안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 안철수, 오세훈 그리고 이준석 대표 사이에 이제 나이다 보니까 양쪽으로부터 다 견제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60대, 50대, 40대.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파나 국민의힘의 미래는 한동훈, 이준석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경쟁을 통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좀 이준석 대표한테 여러 가지 좀 기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술 많이 드셔가지고 얘기는 못했어요. 싸우지는 않았죠 두 사람이? 저랑요? 아니. 누구랑? 서정욱 변호사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졌어요. 의외로 정말 희한하게 내가 살면서 이런 광경도 보는구나. 그 정도로 어색했지만은 사이는 아주 괜찮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지방선거 아직 뭐 예단하기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특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그리고 부산 이 세 개가 아무래도 제일 이제 관심이 갈 텐데 이 뭐 안호석 연대든 뭐든 이렇게 해서 승산이 지금 꽤 잡힌다고 보세요, 박원석 의원님부터. 서울은 뭐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해볼만하죠. 근데 부산은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전재수 장관이 워낙 그 부산에서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지금 정권 차원에서 부산시장 탈환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 같고 뭐 해수부 이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장치들이 이번에 이제 이시바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한 것도 그런 해석도 나와요. 심지어 근데 부산은 지금 이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는 웬만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어려워요. 그건 유권자 지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에도 서울하고 경기도는 완전히 결과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서울이죠. 서울을 지금 장기간 어쨌든 박원순 시장 이후로는 이제 민주당이 못 찾아오고 있는 건데 여러 후보들이 거론이 돼요. 네. 국민의힘 민주당 내에서. 근데 이제 현재까지 거론되는 후보들로서는 아직은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고심일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에서 뭔가 이게 좀 새로운 기반이나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그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저희 지방선거 승리 분위기로 가져갈 텐데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근 지역이고 경기도가 더 큰 자치단체인데 그리고 대통령도 배출했는데 여전히 지방선거의 중심은 서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인식도 그렇고. 그게 아마 민주당으로서 최대의 고민일 거고 국민의힘의 최대의 고민은 부울경 사수할 수 있느냐. 부산 흔들리면 울산 경남 다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잠재력 있는 민주당의 주자들도 있잖아요. 김경수 지사라든지 뭐 등등 해서 그게 국민의힘으로서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정욱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비상계엄 이후에 그 계속 구속 사태 벌어지고 이럴 때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제 완전 우리 폭망했다, 다 끝났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그 우리가 압승을 했었잖아요. 그 정반대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더 나빠질지도 모르겠다. 2018년 그때 지방선거 꼴이 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시도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으로 공천 신청이나 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어요. 자조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정치라는 게 정말 생물이라고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또 지형이 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집권 그 정청래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두 분이 취임한 이래로 그 여론 지형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대통령실과 당이 계속 삐걱삐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이 너무 무리한 그런 밀어붙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식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 여론조사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굉장히 따라붙었다. 거의 무슨 뭐 비슷비슷한 데까지 따라올랐는데 사실 우리 당 지지도는 굉장히 낮거든요. 네. 민주당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여전히 현격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누굴 뽑을래 그러니까 국민의힘 뽑겠다는 것이 민주당보다 물론 사람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건 우리 당 지도부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이 제대로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당 지도부가 좀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 대선 결과만 놓고 보면 부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고 서울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부산을 민주당이 내줘도 그렇죠. 대선 결과 그대로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고민이 많으니까 여러 현역 의원들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인지 외부 뭐 기업인을 영입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고민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세계일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음번 지방선거 때 야권 당선 40이
여권 당선 38이에요. 아. 이렇게 된다면은 불경은 우리가 2018년도 지방선거처럼 싹쓸이할 수 있겠는데라고 민주당이 생각을 했지만 여론의 흐름이 우리 김종혁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정청래 이 두 분 때문에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점이 고민이 좀 강할 것 같아요. 아니 결국 그 수치는 그 국민의힘이나 야당에 대한 지지보다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라고 네, 보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당 내부에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일종의 이제 진영 정치가 발동이 되는데 결과는 그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돼서 오히려 야당이 기사회생하고 결집하는 그런 명분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영진 의원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과속 질주를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이제 자꾸 저렇게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좀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장애투쟁. 장애투쟁도 지금 뭐 했었고 또 당무감사위원장에 부정선거론자인 한 대학교를 임명을 하고 이호선 교수님, 네, 국민소통특별위원장에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자인 김민수 최고위원을 또 임명하고 네. 그러면서 국민소통과 강화하겠대요. 이율배반적인 판단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기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과연 맞느냐. 근데 여론이 저렇게 돼버리니까 장동혁 대표가 신났어요. 아.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네. 메시지 네. 이거 다 오라. 잘 되고 이대로 있어. 쭉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대로 가는 거야 쭉 이렇게. 네. 아. 그래서 큰일 났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잠시만. 방금 장성철 소장님 얘기한 여론조사 이거 수치 얘기해가지고 맞아. 제가 또 읊어야 되잖아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거고요. 그 내년 지방선거 광역 단체장 선거 관련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전체 44%고 야당은 39%인데 부산을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수치대로 좀 여야가 뒤바뀌어 있다라고 그래서 여당은 38% 야당이 4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이어가시죠. 조금 아까 한 네. 얘기가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가 오판하면 안 된다. 본인들이 잘해서 이 지지도 마치 미래에 대해서 야 지방선거에 대해서 저렇게 우리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당 지지도는 여전히 낮아요. 네. 당 지지도가 만약에 높았다면 그 결과가 역전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윤어게인을 계속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대한민국 이 거대 양당의 존재 방식이 내가 나 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가 아님으로 존재해요. 맞아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님으로 존재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아님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지도부가 오판이 아니라 똥볼을 세게 또 찰 거라고 보고 한술 더 떠요 늘. 양쪽 다. 네, 한술 더 뜨기 때문에 저는 제2의 체이따봉 나온다고 봅니다. 당무위 앞세워가지고 결국에는 뭐 한동훈 대표 그 단계 심판 문제 이게 들추면서 일종의 또 윤리 심판원인가요? 윤리인가요? 거기 네. 동원한 그런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어제 그 저희가 신동욱 의원이랑 인터뷰했는데 네. 신동욱 의원이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게 뭐 아니면 뭐 탄핵에 찬성 반대 가지고 징계하는 건 아니지만 당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에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당내 취지였거든요. 문제가 뭐죠? 어떻게? 게시판 사태와 관련된 그게 왜 당무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작년 11월 달에 장동혁 대표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은 그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일종의 뭐 그 구테타라는 그런 시도다라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익명의 게시판에 그 게시된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 게시판에는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인격 모독 그 인신 그 동물이나 뱀이라든가 뭐 이런 데 비유해 가면서 말도 못할 비난 글들이 쏟아졌었어요. 하지만 그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신문이나 칼럼, 사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놓은 것에 불과한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장 소장님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전히 한동훈계를 이른바 탄압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1월을 주목해라. 뭐를? 11월. 당협 당무감사 11월 달에 한다. 10월이 아니고 11월. 네, 국정감사 끝나고 아직 나서 런닝 타임 좀 남았군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네. 긴장하셔야 된다. 아, 긴장할 거 없습니다. 길게 목을 늘어뜨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네. 한동훈 대표를 뭐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좀 타겟을 삼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건 그럴 당의 수 있죠. 분란 엄청나게 나올 그럴 수 거예요.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내년 그 지방선거 앞두고 어차피 조직 정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조직 정비를 명분으로 이른바 이제 친한계 축출 이런 거에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게 생겼어요 지금 대선 주자 1위도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네. 그 잠재적 경쟁자를 어쨌든 눌러야죠.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피디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아까 언급한 세계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지난달 29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아, 네. 아, 진짜 힘드네요. 네. 아,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민주당 얘기해서 없애라고 하세요 그 규정을. 네. 아, 날짜만 얘기하면 되지 뭘. 글쎄요. 뭐 어쨌든 제가 뭐 힘이 있나요? 거기서 선방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시나요? 나는 명태균 사건 벌어지는 거 보면서 도대체 아니 정관이도 자기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PD가 끌려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아니, 네, 하여튼 민주주의 사회에서 끌려가길 왜 끌려가요? 정심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포하는데요. 오늘도 세 분 감사드리고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아크릴 모드